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1.62%, 그리고 코스닥은 2.16%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많이 하락한 데다가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은 8,450억이나 팔았어요. 시장도 많이 하락을 했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이 팔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술렁술렁 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고 왜 이래 하락을 하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정신교육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세계 시장이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은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튼 전 세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1,50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인도도 머지않아서 1,000만 명에 육박할 것 같습니다. 영국은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 세계 인구가 60억이 훨씬 넘는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백신 뭐 몇 명 맞기 시작한다고 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이런 사태가 한 방에 정리될 리는 좀 만무하죠. 또 게다가 이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테스트 기간을 거쳐서 안전성이 입증된 것이 아니라 대충 좀 하다가 급하니까 그냥 막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안정성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겠죠. 여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어서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그 핑계를 잡아가지고 또 시장에 이렇게 팔고 있는 겁니다. 또 게다가 이 지표상으로 보면 이렇죠. 요게 지난 3분기 때 세계 각국 경제 지표입니다. 지난 3분기는 그러니까 7월달, 8월달, 9월달은 사람들이 그나마 좀 이래 움직였다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정부에서 이 초반기에 이렇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라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1분기 때 있어서 2분기 때 막 나가자 전 세계적으로 막 돈을 막 풀었다 아닙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그 여파로 뭐 시장이 좀 올랐죠. 게다가 3분기 때는 이렇게 돈을 계속 풀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사람들 너가 양껏 움직이라 해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간 돈도 좀 풀었지 사람들을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계 각국 경제 지표가 좀 성장률이 좀 나아졌죠. 그런데 지금 4분기 접어들어서 북반구가 지금 다시 겨울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난리 났다 아닙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되는 연말까지는 뭐 연말 특수 날라가니 이런 이야기 지금 나오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 4분기 경제 실적이 다음 내년에 한 1월 말부터 한 2월 초 사이, 그 사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다시 빨간색으로 좋지 않은 상태에 돌입이 될 겁니다. 그러면 표면적으로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오다 보니까 세력들 입장에서는 다시 투자할 요인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 지금 좋을 때 좀 차익 실현해서 좀 챙겨놓고 연말에 보너스도 좀 챙겨 먹고 이런 욕구가 세력들한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력들하고 우리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르죠. 걔들은 남의 돈을 운영하기 때문에 챙겨 먹을 때 좀 챙겨 먹는 게 걔들한테는 유리한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더 멀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쌀 때 좀 묘사하는 게 좋을 수가 있겠죠. 어떤 세력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팔고 차익 실현한다고 해서 덩달아서 아무 이유 없이 걔들 나름대로의 투자 운영 철학이 방식이 있는 거다 말이에요. 그런 나는 아무 철학도 없고 아무 방식도 없이 전략도 없이 걔들이 파니까 나도 팔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어째 대응을 해야 되겠나,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겠나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하나 확실한 것은 일단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고 북반구가 겨울에 접어들면서 더 많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세계 각국은 사람들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면 4, 4분기 경제 지표들은 안 좋게 나올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세력들은 좋을 때 좀 팔아서 챙겨가지고 보너스도 좀 챙겨 먹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지금 정말로 전 세계가 어려운 거를 살펴봐야지요. 보면은 일단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 또 봐야 된다 아닙니까? 채권 시장 보면은 이 하이힐드 채권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는 굉장히 안 좋다. 이게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갈 때는 시장이 괜찮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괜찮죠? 채권 시장 문제 없습니다. 지표상으로는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또 그리고 또 어려우면 미국의 장단기 금리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살펴보면 이런 회색 구간이 침체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런 구간에서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약간 좀 후행적이긴 합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지금 이 구간이 굉장히 좋지 않은 지금 침체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기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역전이 되는 이런 시기들이 좋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국채 장단기 금리를 보더라도 굉장히 지금 안정적으로 나아가고 있죠.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째야 되겠노? 시장은 별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고 있고, 또 게다가 이렇게 지금 3분기 때는 다행히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는데 4분기 때는 사람들의 이동 통제로 인해서 안 좋게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미리 설레발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걔들은 시장을 좀 짧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일단 지표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되었고, 또 예전에 그런 거 있죠.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일단 어려울 거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일단 어려울 거고, 내년 2021년도는 경제는 좀 회복될 거고, 또 그리고 후내년에 2022년도는 좀 더 회복이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괜찮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한국무역협회에서 이래 보면은 여기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서 또 데이터를 또 만들어냈습니다. 요거는 12월 4일자입니다. 요거는 1분기, 내년 2021년 1분기 수출산업 경기 전망 조사라 해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기업체들한테 물어보고서 내년에 1분기 때 너가 기업 어떻게 했노?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현장에서 실제 그 기업에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한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노? 라고 물어보니까 이래 이야기했답니다. 일단 보면은 큰 제목은 이거죠. 내년 1분기 수출은 좀 괜찮지 않겠나? 좀 기대감이 좀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런 거죠.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지수 추이를 살펴보면은 빨간색 요금 여기 요거예요. 그럼 내년은 뭐냐? 2021년 1분기 때는 지금 뭐 최근 이 정도면은 112.1이면은 이거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좋은 거잖아. 일단 내년 엄청 좋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막연하게 그냥 내피셜로 돌리는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내년 1분기 계약이 어떻게 됐노? 지금 너희 회사 전반적인 사정을 생각해 볼 때 1분기가 괜찮겠나? 괜찮겠나? 물어본 거다, 이 말이에요,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지금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물어봤더니 이렇게 석유, 반도체, 뭐 생활용품 요런 쪽 괜찮다. 이건 아주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나머지 화학 이런 것들은 조금 소소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전기전자 제품은 일단 내년 좀 어렵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반도체는 여기 올라가 있습니다. 전기전자 제품이라고 해서 여기다 포함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기업들, 그럼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이런 것들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대략적인 내용이고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뭐 좀 리포트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죠. 또 참고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조회수가 987명입니다. 뭐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 몇 명 한다 그랬어요? 뭐 개인 투자자들 500만 명이 넘는다 그랬습니까? 그냥 개인 투자자들만 500만 명이 넘는다 그랬어요. 일단 뭐 개인들은 무식하다. 그래서 이런 거 안 본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관들은 몇 명 있겠노?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한둘이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뭐고? 우리나라 통틀어서 987명이 12월 4일부터 봤다. 그 사람들은 뭘 보고 투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투자라고 하는 게 무슨 이래 뭐 수급이면 수급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살펴봤다 그러면 현장의 목소리가 괜찮더라 이 말이죠. 그럼 이런 업종들과 관련된 뭐 업종 종목들 살펴보고서 실제 수급을 통해서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저는 수급을 확인하겠죠. 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누가 사고 있노를 언제부터 샀나 이런 거 구체적으로 좀 분석해서 괜찮은 기업이 하나 이렇게 선정이 되면은 그럼 그 기업의 현금 흐름은 어떻고 재무 상태는 어떤지 좀 시간 좀 더 있으면은 대주주가 때리 죽일 놈은 아닌지 요새 또 이게 뭐 재수 없으면 지금은 좀 많이 들어갔죠. 현 정부 출범해서 초기만 하더라도 뭐 대주주들 뭐 부도덕하다 이런 걸로 뭐 엄청 막 좀 좋아졌다 아닙니까? 어쨌든 이 대주주가 좀 부도덕하면은 사회 인식이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빌어 묵을 놈이 회사를 운영하지 않는가 이런 것도 한번 쳐다보고 또 가끔 이래 대주주 그동안 매매한 그 내부자 거래 살펴봐서 주가가 올라갈 때 이 새끼가 진짜 주가 올라가는 걸 이용해서 회사 내부 지분을 던져버리고 내려올 때 뭐 사고 이런 주식 가지고 장난치는 대주주가 아닌지 이거는 이 자석은 회사 경영에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주식을 사고 팔아서 돈 버는 게 아닌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볼 수가 있고 뭐 대주주가 저거 회사 진짜 실질 오너인지 아니면 오너한테 임명이 된 바지 사장 비슷한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뭐 또 대주주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지금 밑에 자녀한테 물려주려고 하는지 아니면 물려받았는지 지금 뭐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재밌습니다. 그런 거 살펴보면은 아주 진짜 훌륭한 분도 발견하게 되고 별 호로 자식도 발견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그런데 빌붙어서 뭐 좀 얻어물 거 없나 하는 기생충 같은 놈들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주식 공부하면 진짜 재밌어요. 저는 멋진 분들도 많이 알고 있고 기생충 같은 새끼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진짜 삐렸습니다. 인터넷에 이름까지 다 딱 공개된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참 그 재밌는 걸 갖다가 명예훼손 때문에 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참 아쉽다. 자, 일단은 여기 그 내용 다운로드 받으면 이런 게 나옵니다. 1, 4분기 술수산업 경기 전망조사라고 해서 그 내용이 쭉 나와요. 좀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참 좋겠죠. 그런데 이런 거는 좀 자세히 봐봐야 됩니다. 요 위에 거 들어보면은 일단은 뭐 아주 해피한 건 없다. 그냥 좀 괜찮은 게 석유 제품 일단 와 최고입니다. 146입니다. 지표가. 반도체 또 좋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또 살펴봐야 되겠죠. 석유 제품 또 뭐예요? 당연히 오일 관련 무슨 오일 이런 거 있다 아닙니까? 생활용품도 일단 괜찮고 지금 자동차 업장 운수 이런 창고도 괜찮죠. 선박 이런 것도 괜찮고 플라스틱 화학업체도 괜찮네. 기계도 괜찮네. 이런 것들은 진짜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뭐 나머지는 소소하다 이런 거다. 그럼 뭐 정리 우리가 요 위쪽으로 해서 포트를 좀 조정할 필요도 있겠죠. 이런 거는 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이 될 거다 보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랬더니 좀 기분 좋은 거 한번 보고 지금 2017년도에 요때 한번 엄청 좋았고 지금 몇 년 만에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이게 엄청 지금 좋은 거라니까. 내년에 지금 더 좋을 거라고 지금 봐진다 아닙니까? 그러면 세력들이 이렇게 오늘처럼 외국인들이 팔았다. 이것도 이 8,450억이나 팔았다. 그리고 한 며칠 전에 뭐 2조 4천억 팔아붙다. 눈물 질질 짜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띨빵한 투자라고 볼 수 있죠. 눈물 질질 짜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째수하고 잽싸게 바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현금 비중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내년 3월 15일을 뭐 좀 기준으로 해서 공매도가 다시 재개되기 때문에 현금을 좀 확보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자, 요거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품목별로 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일단 경공업 쪽으로 해서 요렇게 요거 좀 살펴봐야 된다. 요렇게 요거 좀 살펴봐야 된다.
특히나 여기 보면 섬유, 의복, 뭐 가죽 제품, 생활용품 요거는 4분기 때는 일단은 안 좋은 걸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주가가 쌀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내년에 좋아지니까. 요런 거 한번 일단 수급 관련해서 한번 찾아보고, 또 그리고 이렇게 지금 뭐 석유 제품은 지금 계속 괜찮으니까 요거 지금 요 표시해놨다 아닙니까? 요거 사라고. 반도체 이거 뭐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또 뭐 반도체 관련 장비들 업체 뭐 이런 거 아직까지 팔 때는 아니다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여기 이야기 하잖아. 수급까지 딱 받쳐주면 끝내지죠 주지요. 이런 것들 몇 개 있죠. 기계 쪽도 아직 좀 더 들고 있어야 되구나. 이렇게 선박도 괜찮네. 선박도 괜찮네. 예, 또 전산업은 괜찮네. 이거 괜찮은 거 상당히 많죠. 이런 걸 통해서 구체적인 지표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딱 올라서는 겁니다. 이렇게 딱 올라서서 시장 수급을 딱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 이런 거 봐야죠. 요 종합주가 지수이고 이런 거. 요거는 일일 수급이다 아닙니까? 이거 하루하루 수급 보는 거고. 이런 것들도 뭐 요 파워 엑스레이 기능들이 있죠. 좀 더 이야기하면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은 요거를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좀 이래 보면은 요거죠. 이런 거 기간별로 해서 각 업종별로 지금 수급이 어떤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지금 요 코스피에서 요런 업종도 지금 돈 들어있네. 요런 자료하고 요 돈 흐르는 거 개별 종목 딱 요거 딱 체크해서 요거 딱 비교를 해 보는 거예요. 이런 거 딱 비교 이게 투자 이게 투자라고 딱 비교를 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몇 명 봤다고? 987명이 봤답니다. 이 우리나라 주식 투자한 사람 진짜 몇 명이나 되는데 진짜 개인들은 무식해서 그렇다 손 치자. 500만 명이 진짜 하나같이 다 무식한 놈들이다. 치자. 그럼 기관들은 뭐 하노? 그럼 걔들은 뭘 보고 투자하노? 진짜 참 골치 아픕니다. 좀 데이터를 보고 투자하는 게 좋은데 여튼 뭐 이런 거 보고서 돈이 흘러 들어가는 업종이 딱 발견이 되면은 종목이 딱 발견이 아까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어떤 세력이 언제부터 샀는지 평균 매수 단가는 어떤지 과거에 뭐 어떤 여러 가지 분석이 들어가는 거죠. 게다가 관련 뉴스들은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쫙 이렇게 들여다보고 옛날에 또 좋은 뉴스 내가지고 세력들이 팔아먹는지 안 팔아먹는지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뭐 심지어 좋은 뉴스 냈는데 세력들이 팔았는데 이놈의 새끼 기자들은 어떤 놈들이 기사를 썼는지 또 그리고 내부자 거래가 있었는데 뭐 이렇게 주가가 오를 때 팔아본 이사들은 누구인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이 회사가 지거인지 오너가 직접 경영을 하는지 뭐 맡겨가지고 뭐 대표이사 하나 선정을 해서 시키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뭐 오너가 나이가 몇 살인지 가족 관계는 어떤지, 계열사는 어떤지, 뭐 여러 가지 한번 쭉 살펴봐야 되겠죠. 현금 흐름도 살펴보고. 이 과정에 정말로 이야기 안 했으면 진짜로 많은 정보들이 획득이 됩니다. 진짜로 똑똑해져요. 엄청 똑똑해집니다.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서 접근하게 되면 똑똑해져. 그게 투자입니다. 그 과정에 진짜로 참 존경받아야 될 만한 멋진 그 오너들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오너분들이 경영하는 회사라면 어려울 때 더 살 줄 필요가 있죠. 또 게다가 그런 멋진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별 호로 자식들도 엄청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 호로 자식이란 말은 뭐 회사의 어떤 대주주뿐만이 아니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생산하는 보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있고 이사분들 중에서도 있고 뭐 손자 뭐 희한한 뭐 진행척에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그거는 알아서 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이런 데서는 말씀 못 드리겠다. 참 그거를 갖다가 우리 애들한테는 내가 정리해서 한번 보여줄 겁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재밌는 건지. 자, 일단 오늘 시장 수급을 보면은 이렇게 통신업, 운수창고, 의료종밀 몇 개 안 들어왔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대부분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력들이 판 걸 보고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늘 팔았어요 하고 눈물 찔찔 흘리면서 나도 팔아야 되나 이래 생각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죠. 왜? 좋다 아닙니까? 내년에 지금 이런 업종 지금 실제 조사해보니까 좋다고 나왔죠. 그럼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고 더 싸게 매수하기 위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그래도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이 딱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럼 요 종목들 5개밖에 없다니까 살펴보려 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거의 20분이 흘렀어요. 그래서 오늘은 안 되는 거,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될 거 하나 딱 이야기하고요. 요 ENF 테크놀로지는 벌써 떠나십니다. 2019년도, 18년도 요때 참모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해서 한번 팔아먹고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일 때 쪼리가지고 참모들이 좀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좀 담대한 참모가 있어서 아직 안 팔고 있는 참모가 있긴 해요. 그래서 그 참모들도 현재 매도하려고 준비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들고 있는 분들은 좀 들고 있어도 되나 신규 조건은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 나머지 업종은 또 뭐 괜찮은 종목 있을란 건 모르겠는데 있다면 내일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간만에 팔면 왠지 무섭죠. 근데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지가 가보이 어디로 가겠노? 그리고 갈 데 없다 안 갑디까, 그죠? 그래서 좀 기다리시면서 상황 판단 좀 해가지고 우리는 좀 멀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고 내일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